뉴욕을 방문 중인 기부천사 김장훈 씨가 콘서트를 열며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맹을 비롯한 연방 의원이 이 취임하는 뉴욕 한인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게 간판 영어 변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뉴욕 빌딩국이 불법 개조한 아파트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도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가 뉴욕시 아파트 렌트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가수 김장훈 씨, 한국에서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죠. 뉴욕 공연 홍보차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김장훈 씨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에도 한창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5월 25일 맨하튼 센터 해머스타임 볼룸에서 열리는 2013 미라클 투어.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 씨가 제작비만 총 100만 달러를 들여 팝의 본고장 뉴욕에서 매머드급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더불어 위안부와 동해, 독도 문제를 미주 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뉴욕 공연 홍보차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김장훈 씨는 지난달 29일 콜롬비아대에서 사소한 애국심이라는 주제의 미니 콘서트를 시작으로 어제는 뉴욕대 학생들을 찾아 김장훈의 설레발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 씨는 미니 콘서트에서 학생들에게 일본과의 민감한 이슈와 기부 문화에 대해 재밌는 입담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국격 투어라고요. 전미 8개주 투어를 계획하고 왔고 수익은 전액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도네이션, 그리고 공연은 서양의 공연을 능가하는 최고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1년 혹은 2년 안에 저로 인해 미국에서 코리아와 코리안의 국격과 위상을 올리고자 목표로 왔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김장훈 씨의 미니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친근하시고 유머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미국에 오신 게 사실 의아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좀 더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힐링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공부하는데 더 왠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지혜를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이번 미니 콘서트를 통해 생긴 수익금과 함께 자신의 사비를 보태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와 뉴욕대 한글 티셔츠 제작에 각각 기부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민승기 33대 뉴욕 한인회장 그리고 떠나는 한창현 32대 뉴욕 한인회장 모두가 뉴욕시 연방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티브 이스라엘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새로 취임하는 민승기 제33대 뉴욕 한인회장과 이임하는 한창현 32대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연방 의원이 이 취임하는 뉴욕 한인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맹 의원은 뉴욕 한인회가 뉴욕 일원의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감사장을 증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뉴욕 한인회와 협력해 한인사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맹 의원은 민승기 차기 회장에게는 별도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민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한인회를 맡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2개의 좌석을 마련했다며 두 한인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다인종이 모여 사는 뉴욕을 상징하듯 뉴욕의 사업체 간판들 정말 제각각인데요. 도대체 여기가 미국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외국어 표기만 되어 있거나 영어 표기가 너무 작은 사업체 간판을 단속하기보다 영어 병기 간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영어 병기 간판을 제작할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되며 기존의 영어 병기 의무화 법안은 철회됩니다. 뉴욕시 전역의 업소에 영어 병기 간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어 병기가 되지 않은 간판은 주법에 의해 단속하는 법안을 상정했던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간판의 업체명과 종류, 주소 등을 반드시 영어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간판에서 영어와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250, 60일 이내 두 번째 적발 시 $500, 30일 이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한인의 민승기 회장은 간판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아벨라 의원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표기가 전혀 없는 간판은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해도 간판을 읽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판의 영어 병기를 강제적 의무화하기보다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한 계도로 소비자나 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불법 아파트 렌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도 단속이 이어졌지만 쉽게 척결되지 않았는데요. 지하실이나 창고 등을 개조해서 렌트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건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뉴욕 빌딩국이 불법 개조한 아파트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는 이러한 아파트를 중개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에도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빌딩국 소속 조사관들이 지난 1월부터 크레이그스 리스트 등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함정 수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불법으로 개조된 아파트를 중개하는 10명의 에이전트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딩국은 렌트에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등을 수상히 여겨 50여 건의 아파트 중개를 조사한 결과 지하실이나 창고 등을 주거 공간으로 고쳐 렌트하는 사례 등을 찾아냈습니다. 적발된 에이전트 중에는 유명 부동산 중개 회사인 더글러스 엘리먼, 할스테드 프로퍼티 소속 에이전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는 첫 적발 시 벌금 $3,600, 그 다음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빌딩국은 앞으로 에이전트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브로커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이 불법 개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조기 투표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투표율이 저조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투표율이 최악이었는데요. 유권자들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조기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어제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조기 투표제는 선거 당일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일을 기준에 14에서 21일 이전부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쉘던 실버 주 상원 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본선거의 경우 선거일 15일 전부터, 예비 보궐선거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 5곳 이상의 투표소를 지정해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주는 조기 투표제를 실시하는 전국 33번째 주가 됩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의 뉴욕주 투표율은 59.5%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지난 2008년대의 64.2%와 비교해도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가 너무 바쁘거나 직장, 학교 일정과 겹쳐 투표하지 못했으며 질병이나 급한 집안 사정으로 투표에 불참한 사람도 15%나 됐습니다. 뉴욕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트 안정법에 적용받는 아파트는 약 100만 가구에 달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가 렌트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는데요. 여전히 랜드로드와 세입자는 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1년 리스 계약 시 렌트비 3.25에서 6.25%, 2년 계약 시에는 5에서 9.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계약 시 2%, 2년 계약 시 4%로 책정했으나 이보다 각각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현재 최근 수도요금과 연료비 인상 등 관리 비용 증대를 이유로 들어 1년 계약 시 최고 7%, 2년 계약 시 최고 11%까지 대폭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세입자들은 경기 침체로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올해의 경우 렌트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찬성 5, 반대 4로 인상률이 잠정 결정됐으나 최종 결정은 앞으로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 회의에서 내려집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지원은 전국 평균이 약 3,000달러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3배나 많은 약 11,000달러를 어린이 1인에게 지원해주는 주는 뉴저지주였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리 킨더가든 과정 교육비가 미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커스대가 최근 프리 킨더가든 과정을 두고 있는 40개 주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저지주는 지난 2011에서 2012학년도에 등록 어린이 1명당 평균 11,659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미 전국 평균이 3,841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8년 주 대법원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지역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프리 킨더가든 과정을 개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3살과 4살 연령의 저소득층 어린이 51,540명이 프리킨더가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 3만 명 정도는 시설과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각주의 프리킨더가든 교육비는 경제 불황과 재정난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저지주도 지난 학년도 383달러가 줄어들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프리 킨더가든 교육비가 소폭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